정치 고수다. 오늘은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있는데 원래 2시에 시작하기로 원래 2시 였죠. 했는데 늦어지다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막 뭐 시작을 한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이제 방송국 오느라고 예. 확인은 못했는데 원래 이제 2시에 본회의가 열리기로 하고 저희 당은 이제 1시 반에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었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제가 1시 한 50분경에 나왔거든요. 그때 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오늘 법안 처리하는 건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긴박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 중에 보니까 본회의 시간이 2시 반으로 바뀌었고 다시 지금 3시로 바뀌었다는 소식만 듣고 와서 그 협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어제 저희가 네. 정책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류돼 있는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을 전체를 다 필리버스터를 할 거냐, 민생 합의된 법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은 한 1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100이라는 거예요? 100일 정도 이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정부조직법과 관련돼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제 4개 법안만 처리를 오늘 한다. 이게 오늘 오전까지 민주당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4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어제까지였는데 지금 의원총회나 그 양당 원내대표 협의 결과가 지금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네. 상황이라서 네. 어떻게 본회의가 진행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사항을 가지고 원래는 의총을 하려고 그렇죠. 했었는데 의총에 가서 설명을 해야 네,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되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한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할 거냐, 아니면 전체 의원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00일을 할 거냐. 일단 그 예. 이전에 예. 그 이전에 예. 의장 주재로 이제 원내대표 회의가 예. 그 결과가 전체 법안을 원만히 다 그냥 처리하자. 올릴 걸까 말 건가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도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오전까지는 4개만 하자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그러면은 해봐 이러고는 다 올리면 그리고 의장께서도 다 상정하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100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4개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민주당의 안이 제시가 됐다면 아니면 뭐 필리버스터 없이 그냥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아직은 오리무중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조직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검찰 개혁 관련된 그렇죠. 거잖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검찰청을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보기에 어떤 점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예.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거는 뭐 동의하는 부분이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다 그러면 검찰이 또 우리 당, 그러니까 민주당,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불편하게 했다라고 해서 집을 다 뜯어 고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있어요. 검찰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쭉 이렇게 교정돼 오면서 지금의 형태를 가졌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공수처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동안 제가 들은 거는 그 형사 그 수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마냥 기다리다가 오히려 국민들만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지금 이제 검찰이 미워서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해서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과 분리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와 기소처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내가 수사를 직접 하고 이 수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피의자나 피해자에 대해서 너무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 이 공소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유와 수사를 했던 사람 검사와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게 그게 일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공소를 유지할 건지 피의자가 정말 뭐 선한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나쁜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인간적인 면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이렇게 분리만 해놓는 게 옳은 건가? 그러다가 마냥 또 수사만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수사 기능이 경찰로 넘어갔잖아요. 경찰로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는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해서 검찰청을 추석 전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당 대표의 말씀은 뭐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급히 뭘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 안에 정리되어 있는 집안의 부엌은 어디다 놓을 거고 거실은 어디에 둘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는지 도상 연습도 해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정부 조직 개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똥땅 해가지고는 과연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실을 볼까? 결국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좀 더 숙고했으면,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 당 의원들 많이 갖고 계실 거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부에서 얘기할 때도 뭐 이 분리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건 큰 틀이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함께 논의가 되면서 그렇죠. 좀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의원님 그렇죠. 생각이신 그러니까 것 후속 같습니다. 조치에 대해서 예. 아무 걱정 없이, 네. 그다음에 뭐 야당 저희가 봤을 때도 이거는 이렇게 해봐도 문제 없을 거다. 그리고 그 법조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문제 없을 정도로 해놓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도 사실은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것도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걱정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냥 화가 나서 분풀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지점이 그 지점인 거예요. 조금 더 숙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통신 당사자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러네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예.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그 법안을 확인해 보니까 유료 방송에 대한 지능과 뭐 감독 기능을 조금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과기정통부에 있던 기능이거든요. 그것만 조금 추가하는 거 외에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름만 바꿔서 조직이 가는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를 완전히 부셔버려요. 완전히 부셔버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만 바뀌어요. 정부직 공무원들은 이관되지 않은. 그럼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여권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무회의 오는 것도 좀 불편해요. 뭐 사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드러내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집을 부셔버리고 거기에 한 줄만 딱 더 포함해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만든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개편을 이렇게 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거는 좀 우스운 일이다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뚝딱뚝딱 이렇게 시기를 정해서 할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할 것도 아니고 좀 여론도 듣고 숙성을 시켜서 법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아니, 라는 정부조직 말씀이신 건가요? 개편이라는 거는 네. 정부 여당이 집권을 네. 하고 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네. 그게 맞게 정부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한쪽,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거는 그 보기 싫어서 밉보여서 이건 기능을 빼버리는 거고, 여기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거는 그 위원장인 사람이 안 나가니까 저걸 잘라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뭐 기후, 우리 저 네. 환경에너지부, 뭐 여성가족부, 뭐 이런 건들도 있는데 그것도 다 조금 급하게, 우선 정부가 이미 시작됐으니까 뭔가 시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빨리 효율적으로 가야 결국에 대한민국도 잘 가는 거고 국민들이 편해지는 건 맞아요. 그러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야당도 충분히 협조할 수 있을 만큼 숙성이 된 상태에서 해야지 추석 전에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라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동의를 안 할 것 동의 안 할 것 같지만 같아요. 의원님 말씀을 일단 듣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 거는 아니고요. 3시에 시작을 한다고 3시에 했고. 한다고 공지가 네. 됐는데 네. 그마저도 한 두 차례 지금 2시 네. 반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3시로 갔으니까 이것도 3시에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 경험상으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갈지 시간은. 몰라요. 좀 들어오는 대로 그 얘기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내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의 정교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도로 의심되는 사람 11만 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의원님 그 부분 좀 우려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우려하고 좀 서운한 부분도 좀 있죠. 우선 전제할 거는 11만 명이라는 보도가 아마 특검발로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의 후속 보도로 어떤 매체에서는 또 뭐 검증을 해보니까 3,500명 수준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엇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며칠 전 구속되면서 또 다른 얘기들이 진행되겠죠. 여기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집단 입당을 했다. 아니면 그 이후에 있었던 몇몇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다. 또 뭐 그 자금을 통해서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아직은 모든 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고 좀 서운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의힘 계열의 이 보수 정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져 왔던 정당이거든요. 김영삼 대통령도 배출을 했고 이후에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배출하면서 좋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때 정말 일상까지 포기하고 당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서 도와주고 힘을 보탰던 당원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원분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렇게 뭔가 결정에 크게 많이 그 왜곡이 생길 수 있는 당원 구조라면 그리고 그런 게 설령 있었던 의혹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저는 특검 수사와 관계없이 당 내에서 한번 이런 것들이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밖에서 있는 오해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지금 저희가 정권 잃어본 지 이제 한 100일 이상 좀 됐습니다만은 다음에라도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 내년에 있을 당장 지방선거, 총선, 대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변해 가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그런 전제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걱정도 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걸러내야죠. 아프더라도 좀 걸러내고 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좀 털고 가야지 국민의힘이 좀 거듭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그리고 않습니까? 저도 이제 좀 따가운 눈총도 좀 받기는 하는데 그 얘기 하면은 따가운 좀 받아요. 이게 예. 그 당내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제도 저희가 막 오랫동안 의총을 하면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하고 당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런저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충분히 다 일리 있는 얘기들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쉬운 건 뭐냐면 국민들의 마음에 아직 다가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어떤 얘기를 하건 간에 지금 현재 보면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한 지 한 100일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전 유사 이래로 이런 정부 여당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우리 맥 소장님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대통령이 유엔 연설하고 지금 외교 무대에 나가고 있는데 여당이 먼저 그 안에서 쿵쾅쿵쾅거리면서 대통령 뉴스를 다 먹어버려요. 100일밖에 안 됐는데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밖에 나가 계시긴 합니다만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 아직 분명한 걸 모르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현대자동차는 25%의 관세를 물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3,500억 불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것도 합의서가 필요 없다고 잘된 회담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 무중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다가 논쟁은 굉장히 많이 되지만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엔 연설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쾅 하고 폭탄을 또 하나 터뜨렸어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저런 얘기 거기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삼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다고 저희 당은 생각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그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 걱정의 목소리, 견제, 비판의 목소리가 국민들한테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왜? 아직 우리한테 국민 여러분이 귀를 안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니네가 먼저 좀 정리해라. 뭐 니네는 잘했어 이렇게 되면은 기승전 내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기승전 내란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국회 내에서도 막 토의하다 보면은 우리 법사위나 뭐 다른 상임위에서 의원분들 설전 벌이는 거 봤잖아요. 네. 다 그냥 그 모든 게 다 글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그러신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하고 뭐 진솔되게 반성도 하고 쇄신도 하고 하는 길을 찾아가면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변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병행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직은 당내 이게 전체 많은 주류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서 오늘도 조심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정부 여당이 다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크게 감춰지고 있는 건, 덮어지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 그만큼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삼권분립 얘기도 하셨어요. 네네.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얘기를 그래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여당에서 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야 된다? 제가 보면 이제 예. 뉴스가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두 가지 트랙이 동시에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사인 회동설이요. 네. 사인 회동설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 달라요. 오늘 아침에 어떤 책임 있는 당직자분 의원님께서는 이건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하고 그 전에는 또 아니다 이건 맞다 이건 뭐 그 믿을 만한 제보자가 있고 이것도 심지어는 뭐 전 정권의 고위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당사자 두 분은 또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열린공감TV라고 하는 데서는 우리 자막 따라서 이건 AI 재생이다라고 했다가 또 그 후에 그거 아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당내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은 그리고 국민들 많은 분들은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제보자가 있다고 하면 제보자를 내놓고 그 제보자가 와서 말씀을 하시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의심되니까 대법원장 네가 가서 수사 받아봐 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민주당 내에서 이게 정말 가짜뉴스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오늘 어떤 그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김병기 원내대표랑 같은 축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심리가 이렇게 가면 1월 내에 끝나지 않으니까 이건 사법 압박용이다. 그냥 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그것만 정리되면 되는 거다라고 민주당 한켠에서 또 얘기해요. 근데 또 한켠에서는 이건 탄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정리가 안 돼.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정부 여당이 이제 100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엇박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 걱정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세가 어떻게 됐든 뭐 야당이 어떻게 얘기하건 이전에 민주당 내에서 정리해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깨끗하게 사과하면 되지. 만약에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가짜 뉴스 던져놓고 이걸 가지고 소위 국회에서 빌드업을 하고 이걸 가지고 또 무언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정치 문화는 이참에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면책 특권 뭐 여러 특권 중에 있는데 그거 특히 이 면책 특권 같은 거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문화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당장 그 당사자가 있잖아요. 우리 김의겸 새만금 청장. 청담동 술자리인가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했다가 결국에는 지금 민사재판 받아서 결과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일상도 힘들어 하시는데 진짜가 아닌 무언가를 갖고 와서 막 판을 흔들어 드리는 거는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제보를 보지 말고 제보가 아니라 사법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본질을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사법개혁 그 얘기를 하면 했어야 되지요. 된다.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돌아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소위 스텝이 꼬였다? 스텝이 꼬여서 괜히 또 돌아가서 사법개혁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그 국회 어제 운영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총무비서관 증인 채택 가지고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총무비서관이 왜 국회 운영이 안 나온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의 인사와 행정, 그다음에 회계 이걸 다 총무비서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권마다 조금씩 달랐지만은 총무수석으로 불리기도 하고 직제가 그렇게 돼 있고 지금처럼요 총무비서관이라고 돼 있는데 늘 왔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제가 보니까 17년인가요? 총무비서관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국회 운영이 참석했고 그해 국감에 나왔었고 뭐 예산심사까지도 나왔어요. 왜 굳이 그 김현지 비서관은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지 안 된다고 해서 오히려 도드라지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이제 저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수석실을 갑자기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 모든 인사는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야 된다라는 소리들이 막 이제 여의도 정가에 흘렀거든요. 그리고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 이력을 쭉 보면 이재명 대통령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할 때부터 계속 쭉 소위 최측근으로 일해 왔어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이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 국회 나와서 떳떳하게 국감 받아야죠. 왜 지금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문체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문체위 장관 청문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막 얘기해. 우리 지금 문체위 장관께서 뭐 공직 출신도 아니고 이 문화 이런 쪽에 밝거나 뭐 체육이나 이런 것에 많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어떤 연유로 누군가 제안을 했을 텐데 그 문체장관직을 해보겠다고 수락을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결심을 했냐 물어보니까 이 후보자가 답변하기 이전에 여당 의원님께서 막 나와요. 인사에 관한 얘기를 왜 물어보냐고. 근데 저는 거기에 김현지 비서관이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그냥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그만큼 민감하더라고요. 막 인사에 관한 얘기 왜 물어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점점 더 김현지 비서관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는 여당인 것 같고, 저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국회 나와서 감사 받아야 되고 그래서 떳떳하게 얘기해야지. 저걸 감출수록 저희 윤석열 전 정부에서 우리 많은 의혹들이 막 흘러다가 나중에 참 걷잡을 수 없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처럼 감추면 안 되고 빨리 드러내서 고칠 건 고치고 아닌 거는 해명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올수록 더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럼요. 의혹만 커질 거다.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가 본회의가 3시 반부터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4시에 갈 수도 있겠네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